행정법 조문특강 들어가 보겠습니다. 행정법 조문특강은 행정법과 관련된 법률의 조문을 하나씩 우리가 챙겨가는 시간이다. 같이 한번 쭉 이렇게 보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A4 용지로 보면 제가 자료를 한 9페이지 정도로 준비했는데 공부하기 싫은 날, 그런 날 이런 거 한 번씩 목차만 딱 형광펜 그어놓고, 목차라는 것이 뭐 제8조 법치행정의 원칙 이런 제목이죠. 그러니까 그 제목만 쭉 그어놓고 쭉 읽으면서 우리 자연스럽게 법 조문이 숙지되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런 조문 관련된 내용 나왔을 때 괄호에서라든지 아니면 싹 보여주게 되면 근거 조문은 뭐 행정기본법 제8조에 있습니다. 이런 거 보여주면 반드시 득점이 쭉쭉쭉 올라가니까 고득점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행정기본법, 헌법 한 2조문 보고 행정절차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이렇게 5가지 법률에서 필요한 조문만 뽑았다, 엑기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공부할 때 이 행정법과 관련된 조문 따로 제가 만들어서 계속 반복하면서 봤었어요. 물론 개별법도 그렇게 약간 압축해서 만들었고요. 그런데 개별법은 아무래도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런데 행정법 관련한 조문은 생각보다 몇 가지가 없어요. 그래서 기왕 우리가 공부해서 득점할 거 이렇게 몇 가지만 챙겨가면 득점이 하기에 굉장히 유리하니까 이렇게 같이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기본법부터 쭉 보는데 일단 여기서는 중요한 게 우리 조문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완전히 100% 암기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조문 몇 조다 라는 거 가져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조문은 내용까지 좀 중요합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만 여러 번 내용 읽어보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 몇 조 옆에 이렇게 타이틀 있는 거 그런 식으로 암기하는 부분은 간단히 그 부분만 보고 어느 쪽에서 관련된 내용이다라는 거 보거나 아니면 이 부분을 이 조문과 같이 외우면 좋겠습니다. 이런 팁 같은 거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본법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본법 보면 우리 제2장 행정의 법원칙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조문, 우리 법형 비성신부로 암기한다고 했어요. 요거 내려놓고 법은 8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법형 비성신부 그러면 13조 이거. 이렇게 조문 이렇게 8가지 법형 비성신부로 가져가는 행정의 법원칙. 우리 일반적으로는 행정법 일반 원칙이라고 말하는 것들 이렇게 행정기본법에서 조문으로 만들어 놓았죠. 그래서 우리 법치행정의 원칙 제8조 평등의 원칙 나오면 행정기본법 제9조 쓴다. 이런 거 우리가 답안지에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비례의 원칙 너무너무 많이 나오죠. 행정기본법 제10조예요. 그래서 행정의 법원칙부터 쭉 보면 이 내용까지는 뭐 우리 그냥 읽고 넘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8조부터 시작해서 법형비 넘어가면 성신부 여기까지 행정법 일반 원칙에 대한 조문이 연결해서 나오니까 8조부터 법이다라고 외우면 뒤에 거 쫘라락 자동으로 암기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행정법 일반 원칙은 어떠한 처분이 위법한지 적법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평등의 원칙에 위배돼서는 안 되고 비례의 원칙에 위배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비례의 원칙 이런 거 우리 사업 인정할 때 사업에 공공필요가 있어야 되는데 그 공공필요는 비례의 원칙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행정기본법 제10조 딱 써주는 거죠. 보면 행정작용은 다음 각호 원칙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적필상으로 우리 비례의 원칙 판단해요. 그래서 1호, 2호, 3호가 적필상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첫 번째는 유효적절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적이에요. 적. 그래서 적절한 수단이어야 되고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되고 그리고 요거 상당성의 원칙인데 국민의 이익 침해가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보다 크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공익이 더 커야 그러한 처분 등 행정행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업 인정해서 그 사업의 공공필요 같은 거 비례 원칙으로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다음은 11조 성실 의무와 권한 남용 금지 원칙. 그러니까 행정청은 법령 등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된다. 그리고 권한을 남용하거나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제목만 가져가면 되는 조문이고요. 12조 신뢰보호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1항은 신뢰보호의 원칙이고 2항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실권의 법리다. 그렇게 나누어서도 우리 체크할 수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1항 보면 행정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합신,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거죠. 2항 행정청은 권한행사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거 징계할 때 징계 사유가 있더라도 뭐 무제한적으로 징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정한 기간이 있다. 물론 감정평가법 이런 데서 그 기한 정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실권의 법리라는 것도 전반적으로 일반 원칙으로 만들어 놓았다라는 거죠. 13조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 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행정작용과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실질적 관련성이란 원인적 관련성과 목적적 관련성이 있다. 요거 이렇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는 거 더 공부할 때는 행정법 쫙 보면서 우리 행정법 회독 딱 하면서 옆에 두고 이렇게 같이 매치하면서 학습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관련성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 인정해주면서 이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기부 체납해라는 거 그런 거 부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관 파트에서 그러한 부관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이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거 판단한다 말이죠. 그래서 그럴 때 행정기본법 13조에서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조문은 활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법 일반 원칙은 행정기본법에 조문이 싹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법형 비성신부로 요거 완벽하게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17조 부관이에요. 그러니까 행정법 일반 원칙은 행정기본법에서 8, 9, 10, 11, 12, 13 법형 비성신부로 체크하고 쭉 내려와서 다음번에 볼 것은 1페이지 오른쪽에 있어요. 17조 부관, 18조 취소, 19조 철회. 요 부취철은 같이 묶어서 우리 17, 18, 19로 체크하면 되는 거죠. 굳이 가져갈 수 있는 조문은 이렇게 챙겨가면 좋아요. 세트죠. 17, 18, 19. 그러니까 8, 9, 10, 11, 12, 13 그리고 쭉 내려와서 부관은 17조 반드시 챙겨가는 조문인데 그 밑에 18, 19 취소와 철회를 이렇게 같이 묶어놨네. 그럼 가져가기 쉽겠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부관. 행정청은 처분의 재량에 있는 경우 부관 우리 알죠? 조기부 유보 같은 이런 4가지 종류 그런 부관이 있어요. 부관을 붙일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1항은 재량행위인 경우에 부관의 부착 가능성에 대한 조문이요. 재량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재량행위에서 부관 붙일 수 있다라고 했어요. 17조 1항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2항 볼게요. 행정청은 처분의 재량이 없는 경우, 그럼 달리 말하면 뭐죠?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으면 부관에 붙일 수 있다라는 거 행정기본법에서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행정기본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부관의 부착 가능성도 목차와 딱 해서 재량행위의 경우 일반적으로 붙일 수 있으나 기속행위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합니다. 뭐 이런 논의도 있었지만 이렇게 우리 행정기본법에서 만들어 놓았으니까 우리 조문을 가지고 답안을 쓰면 훨씬 더 득점하기가 수월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1항은 재량행위의 경우 부착 가능하다. 2항 기속행위의 경우에도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 붙일 수 있다라는 거죠. 부관 파트에서 가져가는 그런 조문이다. 1항, 2항. 그럼 3항은 어떤 거나 보니까 3항은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이 다음 각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처분을 한 후에도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 부관을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3항은 사후 부관에 대한 내용이에요. 사후 새로운 부관을 부착하거나 종전 붙였던 부관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을 17조 3에서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여기 법동사로 체크하면 좋아요. 법동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사정이 변경돼서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 부관 변경하지 아니하면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면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변경할 수 있다라는 거죠. 법동사. 그래서 17조 1항은 재량인 경우에 부관의 부착 가능성 그리고 두 번째 2항은 기속행위인 경우에 부관의 부착 가능성 언제 가능하다고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가능하다. 3항은 사후 부관의 가능성 그것에 대한 근거 조문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법동사인 경우에 사후 부관 가능합니다라는 거죠. 마지막 부관은 어떤 경우에 어떤 것에 적합해야 된다. 부관이 적합하려면요. 내용상 어때야 되는데요. 라고 해서 3가지를 딱 이야기하고 있어요. 목실최로 외워요. 목적에 위배되지 않아야 된다. 당초 처분, 해당 처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아야 되고 해당 처분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 목실 그리고 필요 최소 한도에 그쳐야 된다라는 거죠. 마구제비로 부관 붙여서 뭐 이거 사업 인정해 줄 테니까 요거 내가 내가 부과해 기부 체납해 아니면 뭐 건물 지어서 나한테 줘 이런 거 할 수 없다는 거죠. 필요 최소 한도 목적에 위배되지도 않고 실질적 관련성도 있을 거. 그러니까 부관이 내용상 이렇게 적법한지 위법한지
그거 체크해 볼 때 실질적 관련성 있을 것. 이거 앞에서 바로 본 거예요. 행정기본법 13조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라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관과 앞에 나오는 13조 부당결부 금지 원칙은 이렇게 관련성이 굉장히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17조 부관 챙겨갈게요. 다음은 18조, 17, 18, 19 같이 챙겨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부관, 취소, 철회. 지금 나오는 거 보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인데 이거 쟁송 취소 아니고요. 직권 취소예요. 그래서 읽어볼게요. 1항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 OR이라고 적으면 되겠네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직권 취소에 대한 근거조문 18조에 있습니다. 18조에 있습니다. 행정청이 본인이 발령한 그런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라고 판단되며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규정인 거죠. 18조에 있다. 19조는 철회에 대한 조문이에요. 행정청은 적법한 처분이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에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그래서 직권 취소는 18조, 철회는 19조에 근거 조문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가져가면 되는 거죠. 2항 처분을 철회하는 경우에 요 양자의 요 공사이익을 비교 형량하여야 된다라는 거 철회의 제한 사유 되는 거죠. 비교 형량해라. 그래서 당사자가 있게 될 불이익이 너무너무 크면 처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앞에 취소 보면 취소도 이렇게 비교 형량하여야 된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비교 형량 어떻게 해요? 앞에 봤던 법평비 행정기본법 10조의 비례 원칙으로 비교 형량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교 형량 여기 비례 원칙으로 해라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우리 세트로 쭉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페이지로 넘어가서 행정기본법에서 3가지만 더 챙겨갈 거예요. 34조 수리에 대한 신고의 효력, 36조 처분의 이의신청, 그리고 37조 재심사 이런 거 34, 35 없고요. 34, 36, 37만 챙겨가면 행정기본법에서 우리 필요한 조문 다 가져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4조 수리 여부에 따른 신고의 효력 볼게요. 우리 수리는 자기 완결적 신고가 있고 그러니까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되는 그런 신고가 있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수리해야 효력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한 조문을 34조에 두고 있다라는 거죠. 보면 법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청에게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는 신고로서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수리하여야 효력이 발생된다 라는 거.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에는 수리하여야 효력이 발생되는데요. 그것의 근거조문 행정기본법 34조에 있습니다 라고 적어주면 또 득점하기가 좋겠죠. 36조 행정기본법 36조에 대한 조문도 요거 좀 중요한 걸로 요즘에 제소기간과 관련해서 별표 딱 치고 반드시 챙겨가는 조문인 거죠. 36조는 쭉 내려와서 요 4항이 가장 중요하게 돼요. 이것 때문에 의미 있는 조문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싹 읽어볼게요. 1항 행정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괄호 있는 거 생략하고 그냥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개별법에서 이의 신청에 관한 규정 두고 있으면 그거 따르면 돼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거 없는 경우에도 이렇게 행정기본법에서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활용하세요. 이런 조문인 거죠. 그래서 의미 있는 조문은 요 4항이다. 일단 4항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항 보면 행정청은 1항에 따른 이의 신청을 받으면 이렇게 신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런 거 통지하세요 라는 것도 있고 3항 이의 신청한 경우라도 그 이의 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의 신청은 단순히 그 처분을 한 행정청에게 이거 잘못된 것 같아요. 나 이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과 쟁송, 이 행정심판과 소송은 무관하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의 신청의 기각결정은 처분성이 없다라고 했어요. 기각결정은 뭐죠? 저 이거 잘못된 것 같아요. 고쳐주세요. 라고 했는데 아니야. 그대로 유지할 거야. 라고 했기 때문에 별다르게 새롭게 권리 의무를 침해하는 처분이 아니에요. 그냥 종전에 내가 했던 처분 그대로 유지할 거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이의 신청한 다음에 결과 통지 받고 그래도 계속 결과를 유지한다고 하네 해서 이렇게 처분은 처음에 있었고요. 한 다음에 비로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기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이 청구기간이나 제소기간을 도과한 경우가 발생이 돼버리더라라는 거죠. 왜요? 요 처분청이 이의 신청의 결과 통지하는 데까지도 시간 걸리고 하니까 이렇게 처분을
행한 날로부터 우리 행정소송법으로 하면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 제기해야 되는데 경과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더라 말이죠. 그래서 불이익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요 행정기본법 36조 1항에서 이 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 그렇다고 한 다음에 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법에 따라서 이의 신청한 사람이 결과 통지 받고 나서 제소기간 도과해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제기 못하는 일 방지하기 위해서 36조 4항에서 결과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싹 요거 제기하세요 라고 법을 만들어 놓은 거죠. 권리구제를 좀 이렇게 제소기간 도과해서 못 받게 하는 그런 일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문을 새롭게 만들었다라고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유의할 점은 요 이의 신청 결과는 아까 처분성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날짜만 이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지 이 이의 신청의 결과 데리고 문 여는 거 아니에요. 법원에 뭐 데리고 처분 데리고 문 연다. 이것은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의해서 요 제소기간 체크할 때 36조 4항은 가져가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위에 거 사실 필요 없어요. 36조 4만 가져가면 돼요. 36조 4만 가져갈게요. 그리고 36조 가져가는 김에 36조가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이죠. 그래서 처분의 재심사가 바로 밑에 37조에 있구나. 만 가져갈게요. 깊게 들어가지 않고 한번 읽어보면 당사자는 처분이 행정심판, 행정소송 그 밖에 쟁성을 통해 다툴 수 없게 된 경우라도 다음 각 코어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철회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가요 이거 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이런 거 다 못 제기하고요. 이제 못 제기하게 됐는데요. 그런데도요. 이렇게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유리하게 바뀌었고요. 또는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결정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나왔고요. 또는 뭐 재심사유에 준하는 그런 사유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변경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다시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조문이 이렇게 37조에 있다라는 거 이야기처럼 딱 가져가도록 할게요. 이것은 외우기에는 좀 너무 외울 게 많으니까 37조의 처분의 재심사 일정한 요건 하에서 쟁송을 제기하지 못할 때 재심사할 수 있는 그런 규정도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헌법에서 두 조문만 행정법에서는 가져갈 거예요. 헌법 75조와 95조. 우리 행정 입법할 때 법규명령이란 거 봤었어요. 법규명령은 요 75조, 95조의 그 형식을 규정해 놓고 있죠. 그래서 대통령이 정하면 대통령령, 요것을 시행령이라고도 하고 총리 또는 부령이 만드는 것은 시행규칙이다. 이 두 가지가 법규명령이죠. 그래서 법규명령 형식을 이렇게 헌법 75조와 95조에서 규정을 딱 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형식과 실질이 다른 녀석들 봤어요. 그래서 형식은 행정규칙인데 실질은 요 법규명령인 거. 그래서 이름은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또는 법령을 보충하는 행정규칙에서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이 녀석의 법적 성질에서 이것은 형식은 우리 법규명령은 반드시 헌법 75조, 95조에서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 부령으로 만들려고 했으니까 그거 위반했네. 그러니까 위헌무효라. 라는 위헌무효설에서 요 75, 95 또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헌법에서는 행정입법 특히나 법규 명령의 형식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조문이 있더라. 그래서 7595, 7595 두 개 챙겨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행정절차법이에요. 벌써 행정기본법, 헌법 두 조문까지 싹 끝났어요. 페이지는 3페이지. 절차법에서는 4개만 가져가면 되죠. 이미 우리 알고 있어요. 심청이 말고 사청이. 그래서 21살의 심청이니까 21조 4청이 4의 4, 22조 청문, 23조 이유제시, 그리고 플러스 24조까지만 가져가자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21조는 처분의 사전 통지예요. 읽어볼게요.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원이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다음 각호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된다. 그래서 요거까지 딱 외운다면 처제당 성명주라고까지 외우면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그리고 처제당 성 명칭, 그리고 주소, 그리고 처원사,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 내용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된다. 그래서 21조는 사전 통지에 대한 규정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청문에 대해서도 하나 나와 있는데 21조 2항에서는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된 날부터 10일 전까지 이 사전 통지를 통해서 알려줘야 된다. 사전에 알려줘야 된다라는 조문이 있는 거죠. 10일 전까지. 이 10일까지 챙겨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 3페이지 보면 1항, 2항, 3항 그냥 지워버렸어요. 필요 없는 거 지워버리고 4항에서 사전 통지 생략 사유 있죠. 그래서 21조 4항에서는 생략 사유를 두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생략, 시옷이니까 4항이다. 뭐 이렇게까지 챙겨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각호 어느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전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생략 사유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1호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해 긴급한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전 통지할 시간이 없다. 그래서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죠. 2호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어지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로서 그 자격이 이미 날아갔어요. 없어지게 됐어요. 라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호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면 어차피 청문 못 거치네요. 그러니까 사전 통지할 필요 없겠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정리해보면 우리 공 그리고 재판 등에 의해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 처분의 성질상 그래서 사전 통지의 생략 사유는 21조 사항에서 우리 공제성으로 외운다고 했어요. 공제성. 이렇게 챙겨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22조 의견 청취.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문을 하여야 된다. 그래서 22조 21살, 21살의 사청이 요 22조부터는 청문에 대한 규정이다. 청문은 1항은 청문에 대한 규정, 2항은 요 공청회죠. 그래서 청공의라고 했어요. 2항은 공청회, 3항은 요 의견 제출 기회. 그래서 22조 사청인데 그중에서 청공의 순서대로 의견 청취는 청문의 방법에 하고 2항은 공청회의 방법에 하고 3항은 의견 청취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청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다음 항목에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불러서 이렇게 물어보는 절차인 청문이라는 것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공의 중에 공청회죠. 공청회. 조금 더 많은 사람들 모은 거, 많은 사람들 모아서 이렇게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공청회라고 하죠. 그래서 이 항 보면 행정처분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문 말고 공청회를 개최한다라는 거예요. 1호 다른 법령에서 공청회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 공청회 하세요. 2호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에서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라고 행정청이 인정하며 그러면 한 명만 부를 것이 아니라 그 관련된 사람들 모두 불러서 의견 수렴하세요. 공청회 하세요. 라고 되는 거죠. 3호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처분에 대해서 일정한 수 이상의 당사자 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조는 사전 통지, 22조는 청문에 대한 규정이다. 그러니까 의견 청취에 대한 규정인데 첫 번째 1항은 청문, 2항은 공청회, 널리 조금 더 의견 수렴할 때 마지막은 이렇게 의견 제출 기회 주는 거. 이런 것이 청문은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23조가 이유 제시. 그래서 21조 21살의 사청이 이런 식으로 챙겨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4항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4항은 또 생략 사유죠. 생략 사유. 그래서 21조 4항에서 공 이름이 재성이었어요. 재성. 그런 다음에 22조 4항에서 생략 사유 들고 있는데 요거 플러스 포기였어요. 사공 재성이가 포기한다. 그래서 당사자가 의견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하면 1항부터 3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21조 4항 그래서 공재성 플러스에 요 포기한다는 것까지 의견 청취 생략 사유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사항 보면 되고 우리 3항 건너뛰었네요. 3항은 의견 제출 기회 주는 거.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한 처분하면 청문 안 하거나 또는 공청회 안 하면 이렇게 의견 제출 기회 주어야 된다라고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청이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이유 제시 볼게요. 23조 이유 제시.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된다. 그래서 여기 23조에서는 1항에서 이유 제시 반드시 하세요. 그런데 요 세 가지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라고 돼 있네요. 1항에서. 그래서 1호부터 볼게요. 신청의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따로 이유 제시할 필요 없겠죠. 네가 신청한 거 그대로 오케이 받아들일게 하는데 따로 제시할 만한 이유가 없다. 두 번째, 단순 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이유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3호, 긴급한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 이유 제시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긴급하게 처분해야 될 때는 이유 제시 생략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23조 1항에서 모반긴이었어요. 요 모반긴. 그래서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 단순 반복적인 그런 처분, 그리고 긴급한 처분인 경우에는 이유 제시 생략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두 문자로 가져가면 되는 요 행정절차법에서 조문은 21, 22, 23조다. 그리고 4항에서 이렇게 생략 사유, 그리고 여기는 1항에서 모반긴으로 생략 사유 규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만 가져가면 행정절차법도 완벽하게 우리가 숙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프린트 3페이지의 절차법, 우리 21조 21살 사청위에서 어차피 23조까지 외웠으니까 하나만 더 가져가 보자면 24조, 바로 아래에 24조에 있다라는 거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된다. 절차법이지만 이 형식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조에서 문서, 처분의 형식에 대해서 문서로 하도록 하는 규정이 24조에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뭐 수용 재결 같은 것은 당연히 서면으로 한다 이런 거 우리 개별법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이것을 적지 않아도 되지만 일반 처분인데 형식에 대해서 쓸 일이 있으면 이렇게 행정절차법 24조로 써준 다음에 문서로 해야 된다라는 거 써줘도 득점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 22, 23 기왕 외우니까 이 절차는 21, 22, 23이고요. 마지막 24에서 형식 문서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도 하나 있네요. 라는 거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4페이지 행정소송법 볼게요. 그러니까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까지 행정소송법, 7페이지까지 행정소송법. 그러니까 4페이지가 거의 소송 관련 내용이고 뒤에 8, 9, 2페이지만 행정심판법 관련 조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런데 제가 행정소송법 이렇게 가져오면서 심판법하고 같이 연결해서 외우면 좋겠는 거는 이렇게 박스로 넣어놨어요. 그래서 같이 비교하면서 암기하시면 되고 그래서 조금 더 소송법의 내용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심판법도 싹 들어가 있으니까요. 2조 정의부터 보도록 할게요. 2조 정의는 이렇게 뒤에 보면 3조에서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해 제기한 소송이다 라고 했으니까 항고소송 쓸 때 이렇게 처분 등이 뭔지 부작위가 뭔지 써주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2조 정의를 가져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1호 처분 등이라 함은 행정청에 의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사실 이 처분 등과 이 부작위는 그냥 100% 가져가는 그런 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2조가 정의인 것은 당연할 거고 이 2조 정의에서는 처분 등이 뭔지 그리고 부작위가 뭔지는 100%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도 처음에 암기할 때는 이거 정말 안 외워지던데 그냥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되기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행구법공이라고까지 이렇게 두 문자 땄어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법상 재결까지 요 등에 해당해야 되니까 등에 포함된다라고 외우면 되는 거죠. 그리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서 상당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또 두 문자 따서 신상내 처법 이렇게까지 외웠어요. 왜냐면 이 두 개는 반드시 적을 일이 나오기 때문에 기왕 적을 거 득점을 위해서 꼼꼼하게 외워두고 2조 정의라고까지 딱 써주면 행정소송법 괄호하고 2조 정의 뭐 1항, 1호, 2호까지 안 적더라도 뭐 그 정도만 적어줘도 굉장히 득점하기에 유리하게 되겠죠. 그래서 처분 등 부작위, 의 챙겨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3조에서 항고소송, 3조 1호에서 항고소송, 2호에서 당사자 소송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정의까지는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처분, 데리고 법원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 취소해 주세요. 이거 무효임을 확인해 주세요. 이거 부작위임을 확인해 주세요. 라는 소송 제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항고소송의 종류는 요 아래쪽 4조에서 나오는 거죠. 취무부가 있다. 그리고 3조 2호에서 우리는 당사자 소송의 정의까지도 가져가게 되죠. 그래서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한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 그 법률관계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다. 그래서 헷갈리지 말고 요 당사자 소송은 당사자 너 나와 우리 싸우자라고 하는 것이 당사자 소송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정의 챙겨가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는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이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기 때문에 그거 써줄 때 요 3조 2호 써주면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4조 우리 취무부 봤어요. 항고소송의 종류는 4조에서 요 3조는 행정소송 종류, 그 아래에 4조, 3, 4, 5로 이렇게 같이 외우면 돼서 제가 심판까지 같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4조 항고소송의 종류는 취소소송, 처분 취소해 주세요. 무효등 확인소송, 처분 무효임을 확인해 주세요.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거 확인해 주세요 라는 소송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 체크하면 되고요. 행정소송법에서는 4조의 항고소송이 있고 행정심판법에서는 행정심판으로서 5조에 이렇게 행정심판은 일종의 항고심판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취무부와 이렇게 대응해서 취무부 말고 의무이행심판이 있다라고 외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취소심판, 취소해주세요 라는 심판, 무효등 확인 심판, 무효등을 확인해주세요 라는 심판, 의무이행심판은 여기 소송은 사법부 영역으로 넘어가니까 의무를 이행하라고 할 수는 없다. 그것은 선 넘는 거다. 권력분리 원칙을 위배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되고 심판에서는 여전히 행정부 내의 영역이니까 의무를 이행해달라는 심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무이행 심판만 볼게요.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그래서 부작위면 소송은 그냥 위법함을 확인밖에 못하는데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그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그러한 심판도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3, 4, 5에서 행정심판까지 챙겨가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오른쪽에 10조, 11조, 그리고 16조, 17조인데 이렇게 조문만 우리 챙겨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조는 소송의 병합 나오면 행정소송법 10조 딱 써주면 돼요. 우리 소의 병합할 때는 단선예 외운다고 했어요. 단순 병합 있고 그리고 선택적 병합 있고 예비적, 주의적 병합이 있었어요.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는 수용 재결 취소 소송과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은 단선예 중에서 예비적 병합만 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병합 쓸 때 행정소송법 10조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이건 조문만 챙겨가면 돼요. 내용까지 중요하지 않고요. 11조. 11조는 선결 문제죠. 선결 문제는 딱 나오면 바로 행정소송법 11조 써야 된다라는 거죠. 선결 문제가 뭐죠? 민사형사법원이 본안 판결에 앞서서 특정 행정행위의 위법 여부 또는 효력 유무가 먼저 해결될 문제인 경우에 그것을 선결 문제라고 한다. 그래서 선결 문제 나오면 행정소송법 11조 반드시 써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결 문제 조문은 반드시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4페이지에 오른쪽에 있는 조문 그 중에서 다 버려도 11조는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11조는 선결, 11조 선결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은 16조, 17조까지 볼 거예요. 16조는 제3자의 소송 참가고 17조는 행정청의 소송 참가다. 그래서 16조 가져가면서 17조도 그냥 살짝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1항 보면 법원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결정으로서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소송 결과에서 영향받으면 나도 참가해서 목소리 좀 내는 거죠. 그런 것을 제3자의 소송 참가라고 하고 16조의 규정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연결해서 행정청도 소송 참가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것은 17조의 규정이 있어요. 법원이 다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당사자 또는 행정청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소송 참가 파트에서 가져가야 될 조문인데 16, 17 세트로 가져가면 되고 이런 여기 조문의 내용을 다 암기하기는 어려우니까 그것은 책으로 대체해서 가져가시면 충분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 요건이죠. 행정소송법 파트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소송 요건에 대한 조문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대원소, 피제, 관전 이 7가지인데 순서대로 우리 행정소송법에서 나오는 조문 순서대로 하나씩 다 가져가도록 할게요. 원고 적격.
취소 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고려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적격을 가진 자, 그것을 원고 적격이라고 하죠. 그것은 행정소송법 12조에 있다. 요거 암기하셔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줄까지 볼게요.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등을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 또한 같다. 이 후단은 우리 후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뭐 후단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이 뒤에 있는 문장은 협의의 소익에 관련된 문장이죠. 그래서 우리 행정소송법 12조 후단 또는 12조 뭐 책에 따라서는 후문, 이 후문은 협의의 소익, 권리보호 필요성에 대한 조문이다 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원소 중에서 원소가 12조에 이렇게 규정이 있다라고 챙겨가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피고 적격 볼게요. 피고. 취소 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그러니까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되나요? 피고가 누군가요? 라는 거 문제 나오면 요 13조 피고 적격 싹 적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 그게 피고가 된다.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는 징계했다 라고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피고가 된다. 징계, 즉 처분을 한 행정청인 국토교통부 장관을 피고로 데리고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라는 거고, 또는 뭐 재결에 대해서 재결 취소해 주세요라고 소송 제기하면 재결을 행한 행정청인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피고가 된다라고 할 때 이 13조 써주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18조예요. 18조. 행정심판과의 관계. 우리는 행정심판을 임의적 전치주의로 이렇게 행정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보면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 등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있다. 즉 행정소송 전에, 그러니까 취소소송 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되는 것은 아니고 거치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는 거죠. 다만 다른 법률에서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 제기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런데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는 그런 개별 법령에서 그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 행정심판은 임의적 전치주의로 정리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토지보상법상 행정심판, 특별법상 행정심판이 토지보상법 83조도 임의적 전치다라고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연결해서. 그리고 19조 볼게요. 이 부분이 또 제일 중요하죠. 19조가 대상 적격에 대한 조문이에요. 볼게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니까 취소소송의 대상 적격을 쓸 때 19조 딱 써준 다음에 그래서 처분 등이라 하면요. 행정소송법 2조에서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19조에서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원처분주의에 대한 근거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원처분주의가 뭐죠? 원칙적으로는 처분의 소의 대상으로 하고 재결 취소 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의 고의와 위법이 있는 경우에만 재결, 행정심판에 따른 결과인 재결을 데리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재결은 수용 재결 아니에요. 헷갈리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상 적격은 19조에 있고요. 여기 원처분주의도 규정하고 있고요. 처분 등 하면요. 저는 행정소송법 2조를 이렇게 갖다 쓸 거예요. 라고 하면 굉장히 점점 답안지가 이렇게 퀄리티가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20조는 제소기간에 대한 조문이죠. 20조 제소기간, 20조 제소기간. 그래서 1항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숫자 체크해 가는 거죠. 날짜 안구 그리고 1일. 그래서 안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년으로 이렇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체크하고 요 90일은 불변 기간입니다. 라는 것까지 제소기간에서 완벽하게 체크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조 재판 관할. 구조. 저는 뭐 사실 소송 요건 중에 뭐 재판 관할 같은 거 안 중요하죠. 그런데 그러니까 더 암기가 안 되더라고요. 구조. 그래서 구조 재판 관할 이거는 구관이 명관이다. 뭐 이렇게까지 해서 관할은 구조, 구관, 구조는 관할이다. 이렇게 암기했던 것 같아요. 다른 조문들 소송 요건 뭐 12, 13, 뭐 19, 20 이런 거는 계속 반복하니까 당연히 아는 조문인데 관할 같은 것까지는 좀 암기가 안 돼서 구관 이렇게 해서 좀 암기했던 부분이고, 또 행정심판법과의 관계, 이 행정심판을 임의적 전치로 둔다라는 18조도 잘 안 외워져서 구관, 그 다음에 18임의 이런 식으로 좀 외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고 뭐 18조나 9조 같은 거는 좀 어려우면 세모 정도가 되는 그런 조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원고 적격 그리고 협의의 소위 12조 후단 그리고 피고 적격
대상적격 19조, 20조 제소기간 반드시 가져가고 나머지 거는 뭐 세트로 가져갈 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 세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할에 대한 것은 구조에 있는데요. 피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그리고 우리는 또 토지 수용 관련해서 시험 문제 나오니까 토지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 당소와 관계되는 처분은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네요. 어쨌든 재판 관할 나오면 행정법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오른쪽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은 21, 22, 23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23조 집행정지죠. 그래서 23조는 당연히 가져가는 조문이기 때문에 세트로 21, 22까지 좀 챙겨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21조는 소송의 종류가 취무, 부 뭐 이렇게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는 나는 뭐를 선택해야 될지 헷갈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잘못된 소송을 이렇게 제기했으면 그것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거 21조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밑에 줄 볼게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소를 변경을 허가해 줄 수 있다. 네가 잘못 선택했네. 변경해 줄게 라고 허가할 수 있다. 21에 나와 있다라는 거죠. 다음 보면 22조. 그런데 이 두 번째 거는 처분이 변경됨으로 인한 소의 변경이에요. 첫 번째 21조는 잘못 선택했어. 그러면 변경해 줄게 라는 거고 22조는 행정청이 소송 대상인 처분의 소가 제기된 후에 변경한 경우에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그 결정으로 그 소송의 변경을 허가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1조는 내가 잘못 선택한 거, 22조는 내가 소송 제기했는데 행정청이 처분 변경한 거. 그래서 21, 22를 구분해서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3조는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조문이죠. 집행정지에 대한 조문이다. 그래서 집행정지와 관련해서 나오면 행정소송 파트라면 23조 반드시 적어주고 1항 딱 적어서 원칙은 집행부정지다를 딱 보여준 다음에 그런데 일정한 경우에 2항에서 집행정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라고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답안이 점수를 올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1항에서 일단 원칙은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어요. 원칙이 집행부정지니까 반드시 집행정지를 쓸 때도 원칙은 부정지예요. 23조 1항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라고 써줄게요. 그러면 득점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트로 좀 정리해보면 여기 제가 아래쪽에 집행정지 말고 행정심판법은 30조예요.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면 이렇게 행정소송법은 23조에서 일단 원칙은 집행 부정지 하고 있고 2항에서 집행 정지 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요건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행심법은 30조다. 30조에서 1항은 집행 부정지, 2항은 집행 정지될 수 있는 거 이렇게 나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왕 외울 거 한 개만 더 할게요. 토지보상법. 네, 토지보상법 88조도 집행정지, 부정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어요. 이거 부정지. 그래서 원칙은 항상 부정지. 그리고 토지보상법에서는 정지하지 아니한다라고만 돼 있고 집행정지되는 것은 이렇게 나열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 행정소송법이나 행정심판법을 활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토지보상법도 88조에는 부정지만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외울 때는 집행정지 관련해서는 233088까지 233088까지 다 세트로 챙겨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다 아는 거 적고 소극적 다 외워야겠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조문만 보는 거니까 행정소송법 23조는 집행 부정지 원칙과 집행 정지에 대한 규정이다라고 챙겨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결해서 행정심판법은 30조 집행정지였어요. 거기서 세트로 31조에는 임시처분까지 규정하고 있어요. 심판법에서는. 왜요? 행정소송법에서는 의무이행 소송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의무이행의 가구제인 가처분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임시처분이 가처분과 이렇게 상응하는 거죠. 그런데 심판법은 행정부 내부의 일이고 의무이행 심판이란 게 있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지위를 이렇게 결정해 줄 수 있는 임시처분이란 것도 있다. 그래서 30조는 집행정지, 31조는 임시처분에 대한 규정이다라고 세트로 챙겨가면 되겠죠. 그래서 가구제 수단, 임시적으로 권리구제를 해줄 수 있는 수단으로서 집행정지와 임시처분을 행정심판법에서는 규정하고 있다라고 조문 체크해서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볼게요. 27조, 28조 요 가져갈 건데 중요한 조문은 28조고 요 옵션으로 28 가져가는 김에 27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7조 재량 처분의 취소.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 한계를 넘어가거나 그 남용이 있을 때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당연한 말인데 이 행정소송법 27조에 조문이 있기 때문에 재량행위에 대해서 뭐 취소 소송 이렇게 제기했을 때 이런 거 27조 하나 써주는 거죠. 그럼 득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법원이 이렇게 법을 딱 보고 일정한 결과가 도출한 다음에 그거 위법인지 아닌지 판단하는데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이 재량권의 일탈 남용 있냐 이런 거 심사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27조 하나 써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한 3모 정도 되는 조문인데 가져가면 좀 득점에 아주 고득점에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28조는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조문이죠. 사정 판결. 첫 번째 볼게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때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경우 일정한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조문이 28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갑이 어떤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용 가능한가요? 라고 물었다면 다 검토하고 처분이 위법한지 검토한 다음에 인용 가능합니다. 즉 취소 판결이 있을 겁니다 라고 써주면 되는데 사정 판결에 대해서도 한 줄 써주면 득점하기에 유리하고 또 사정 판결에 묻는 거 약술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28조 반드시 가져가면 되는 조문이 되는 거죠. 네. 29조 볼게요. 29조는 취소 판결의 효력 관련 규정이에요.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봤던 16조 제3자의 소송 참가도 인정이 되는 거죠. 왜요? 판결의 결과는 제3자에게도 효력을 미치기 때문에 그 판결의 결과에 권리를 침해받을 제3자가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9, 16은 약간 세트로 가져가도 좋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런 다음에 중요한 조문이죠. 기속력 관련해서 행정소송법 30조 기속력 조문이 있다. 이거 반드시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1항 보면 우리 기속력은 많이 공부했어요. 우리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 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행과 관행을 기속한다.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라는 30조 규정이 있다. 기속력 나오면 반드시 30조 적어주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30조는 항상 반복하면서 별표 치고 챙겨가야 되는 조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자에 의한 재심 청구도 조문만 가볍게 가져가는 김에 챙겨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모 조문이지만 어쨌든 한번 볼게요. 처분 등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에 침해받은 제3자가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그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방어 방법을 제출하지 못했을 때는 재심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3자가 한 번만 더 봐주세요라고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 행정소송법 31조 제3자의 재심 청구다라고 조문만, 제목만 간단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기속력과 관련해서 우리 가져가야 되는 조문이 34조 간접강제죠. 그래서 행정소송에 관련해서는 행정소송법 30조에서 기속력 규정이 있고 당행과 관행은 이렇게 기속력을 받는다. 그래서 기속력의 내용으로 반복금지 의무, 그리고 재처분 의무, 그리고 원상회복 의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재처분 의무 하지 않으면 34조에서 간접강제를 규정하고 있었죠. 그래서 조문 30조, 34조 챙겨가는 거예요. 행정청이 30조 2항에서 규정한 처분을 하지 않을 때는 제1심 수소법원은 당사자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서 상당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지연 기간에 대해 일정한 배상을 명하거나 또는 즉시 손해배상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것이 거부처분 취소 판결의 간접강제다. 그러니까 우리 31조 잠깐 다시 보면 2항 보면 판결에 의해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신청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나 이렇게 판결에 의해 취소 처분 받았어. 그러니까 다시 내 신청에 대한 처분 받아야 돼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안 한다 하면은 이렇게 간접강제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30조와 세트로 34조 챙겨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속력과 요 간접강제 가져가는 김에 행정심판법의 기속력과 간접강제 규정도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용은 동일하고 행정심판법
심판법의 기속력 규정은 49조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기속력 규정이 49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50조. 요 49조에 연결해서 요 간접 강제도 있는데 행정심판법에서는 직접 처분할 수 있는 것도 있더라. 그래서 일단 직접 처분이 먼저 나오는 그런 조문이고 50조의 2로서 요 간접 강제도 규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 행정심판법에서는 요 행정부 내부의 일이기 때문에 직접 처분하면 되는데 직접 처분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라고 해서 이렇게 50조의 2에서 그 조문 사이에 끼워 넣은 거예요. 간접 강제도 행정소송법처럼 이렇게 끼워 넣어서 간접 강제도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볼게요. 피청구인은 49조 3항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직접 처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죠. 49조 3항 볼게요.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을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으며 A가 신청했는데 거부하거나 부작위했어요. 그런데 행정심판에서 결과로서 이행 명령 재결했다. 라면 지체 없이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직접 처분에 대한 조문 49조 50조로 이렇게 있고 50조 2 볼게요. 위원회는 청구인이 49조 2항, 4항 준용하는 경우 포함 3항에 따른 처분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 직접 강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간접 강제죠. 간접 강제. 배상을 명하는 간접 강제를 52조 2에서 규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트로 외울 때 기속력 규정은 30조 행소법, 심판법은 49조. 그래서 간접 강제 배상을 명하는 것은 30조와 세트로 34조에 나와 있고 행정심판법은 49, 50, 50조에 2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행정심판법은 직접 처분이 더 유리하니까 직접 처분이 먼저 규정이 되었고 직접 처분으로 해결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요 사이에 간접 강제도 가능하게 끼워 넣었다라고 개념 잡으시고 이렇게 조문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이제 취소소송 외의 항고소송 볼게요. 행정소송법은 메인이 그냥 취소소송 이만큼으로 규정하고 있고 뒤에서 나머지는 준용, 안 준용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취소소송만 완벽하게 하고 나면 준용되는지 안 되는지만 체크하면서 나머지 것들은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35조, 36조에는 각각 취소소송 이외의 항고소송인 무효동 확인소송의 원고적격과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의 원고적격이 나와 있는 조문이다. 그래서 세모 정도인데 챙겨갈 수 있으면 가져가면 된다라는 거죠. 무효동 확인소송은 처분 등의 효력 유무, 존재 여부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무효동 확인소송 나오면 논점이 즉시 확정 이익의 필요성, 요 논점이 목차로 딱 들어가게 돼요. 그런 경우에 요 35조를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고 했기 때문에 요 즉시 확정의 이익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점 하나 싹 목차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그냥 별 내용 없어요. 그냥 연결해서 35조가 취무부 중에 무니까 36조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구나. 그것에 대한 원고 적격이구나 라고 연결해서 챙겨가면 되겠습니다. 37조는 소의 변경을 준용한다라고 돼 있어요. 소의 변경 중에서도 21조 소의 변경을 준용한다. 내가 잘못 소송 선택했으면 그거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 규정을 준용하는 것을 37조에서 준용 규정으로 두고 있고 38조는 1항은 무효등 확인 소송, 2항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준용하는 규정을 싹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준용합니다 또는 이거 준용하지 않습니다 라는 거 써줄 때 하나씩 38조 1항, 2항 적어주면 또 그냥 조문 적음으로써 득점을 약간 올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뒷부분 내용 사실 취소소송 외의 항고소송 부분은 세모 정도가 되고 그냥 준용 규정이 38조에 있다. 이 정도만 가져가도 충분하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가져가자면 35조 요거랑 무효동 확인소송의 원고적격과 38조만 챙겨가도 충분한 조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심판법으로 넘어갈게요. 행정심판법은 제가 앞에서 행정소송 나올 때 연결해서 다 봤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앞에랑 같이 연결해서 이렇게 외워두면 좋기 때문에 다 본 것을 순서대로 정리한 거다. 그리고 몇 가지 없는 부분만 첨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조는 항상 정의 규정이죠. 그런데 요 행정소송법과 다르게 처분 등이 아니라 처분이다라는 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 행정심판에 따른 재결이 있어야지 뒤에 작용 및 행정심판에 따른 재결 이 등이 해당하니까 그
그 처분은 요 뒤에 행정심판에 따른 재결이 없는 거구나 라고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3호 볼게요. 3호 재결. 재결이란 행정심판 청구에 의해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이다. 그것을 재결이라고 한다. 요 정도만 가져가면 되고 행정청까지만 챙겨가면 좋겠네요.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해서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자체의 기관. 그 밑에가 중요한 거죠.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사인을 말한다. 즉 공무수탁 사인도 행정청에 포함된다. 요 정도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봤어요. 우리 행정소송법은 4조의 항고소송 종류 있고 행정심판의 종류는 약간 일종의 항고심판인데 5조에 있다. 그래서 취무부 아니고 취무의다. 그래서 의무이행 심판이라는 게 싹 들어가 있다라는 거 행정소송과 차이가 있는 부분이죠. 그것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오른쪽이에요. 청구 요건. 그러니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인데 그것은 13조와 27조. 사실은 청구 기간만 체크하면 충분해요. 충분. 행정소송에서는 소송 요건, 제소 요건, 대원소 피조 간전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심판에서는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정도만 알면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13조 청구인 적격까지만 플러스해서 우리 챙겨볼게요. 취소 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뒤에 처분 효력이 소멸된 경우에도 회복되는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 또한 같다. 그러니까 행정소송법에서는 12조 원고 적격과 그리고 후단에 있는 소의 이익에 대한 것이 13조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세트로 가져갈 때 행정소송법은 12조 제기할 수 있는 원고로서 자격을 가지는 원고 적격 규정이었고요. 행정심판법은 13조네요. 그런데 행정소송법에서는 13조가 피고적격이었죠. 그렇게는 헷갈리면 안 되고 이렇게 원고적격, 행소법은 12조, 청구인 적격은 행심법 13조에 있구나. 이렇게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27조 심판청구기간이에요. 이것은 행정소송법으로 따지면 제소기간인 거죠. 행정소송법은 20조, 행정심판법은 27조의 청구기간이 있다. 날짜가 중요하다라고 보면 돼요. 알게 된 날부터 90일 그리고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그래서 행정소송은 안구 1일인데 요 행정심판은 안구 180이다. 그래서 1년이 아니라 요 180이다 라는 거 체크하면 되고 1항과 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그리고 5항 심판 청구 기간을 해당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렸다. 즉 오고지 했을 경우에는 그 잘못된 기간 안에 심판 청구가 있으면 행정심판은 일정한 그 1항에서 규정된 기간에서 청구된 것으로 본다. 요 정도는 항까지는 외울 필요 없고요. 그냥 딱 듣고 보는 거죠. 네가 길게 더 원래 안구 180인데 길게 알렸잖아. 그럼 그 기간 내에 내가 청구했으면 오케이다 라는 거고 밑에 거 행정청이 심판 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위에 거는 오고지 아래 거는 불고지 아예 안 알렸네. 그러면 사망에서 규정된 기간에 심판 청구할 수 있다. 사망 있었던 날로부터 110일. 여기 긴 날이죠. 그러니까 이날 안에 심판 청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구 1일이고 오고지면 길게 알린 날 안에 청구하면 오케이고 불고지 했으면 180일 안에 청구하면 오케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8조 마지막 조문 58조인데 요거 27조 청구기간과 연결해가지고 심판에 대한 고지에 대한 규정 589, 요 고지까지만 챙겨가도록 할게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는 처분이 상대방에게 심판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심판 청구 절차 및 기간을 알려야 된다라는 거죠. 요것이 고지에 대한 거 5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2항 이해관계인이 요구하면 다음 각부 사항을 지체 없이 알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처분할 때 이렇게 알려주고 그리고 이해관계인이 요구할 때도 알려줘야 되는 거죠. 어떤 것을 알려줘야 되느냐. 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와 소관위원회, 심판 청구기간 이런 것들 알려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행정법 파트에서도 행정심판 마지막에서 행정심판 고지 파트 봤어요. 그래서 58조는 좀 챙겨가서 우리 암기하면 좋은 조문이죠. 그래서 저는 잘 안 외워져서 옷 팔고 옷을 팔고 그래서 58조 고지 뭐 이렇게까지 외웠는데 이것은 뭐 세모 정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세모 플러스다. 그래서 58조 행정심판 고지 조문을 가져가도록 할게요. 사실 행정심판법 조문까지는 못 챙겨가면 일단은 우선순위에서 좀 뒤로 미루셔야 돼요. 일단은 소송법이 훨씬 중요하다. 훨씬 중요하고 그래도 우리 챙겨가야지 마음 편하고 또 득점할 수 있으니까 심판법도 최소한도로 이렇게 압축해가지고 챙겨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봤어요. 이미 행정소송법은 23조, 행정심판법은 30조에서 집행 부정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일정한 경우 정지하는 거 2항에서 항상 이렇게 규정 두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행정심판법에서는 가구죄로서 임시처분이 있다. 그래서 집행정지 바로 아래 31조에서 임시처분 규정하고 있는 거죠. 다음은 47조 재결의 범위. 우리 재결할 때 항상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불고 불일리의 원칙,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 그것에 대한 근거가 47조에 있는 거죠. 뭐 가능하다면 이것도 살짝 챙겨갈 수 있는 세모 마이너스 정도의 조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항. 위원회는 심판 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재결하지 못한다. 심판 청구한 대상만 재결해. 청구한 대상에 대해서만 그리 심리 판단해 라는 거죠. 그래서 불고 불리, 내가 고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심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47조 1항의 불고 불리의 원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항. 위원회는 심판 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청구인에게 불이익하게까지는 하지 마라. 좀 너무 가혹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47조 1항 2항은 불고불리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 쓸 때 조금 활용할 수 있는 조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왔어요. 49조가 기속력, 행정심판법에 따른 재결의 기속력이고 50조. 기속력에 따라서 이렇게 다시 처분해야 되는데 처분하지 않으면 직접 처분할 수 있다. 그래서 50조에 직접 처분 조문이 있고 50조의 2에 이렇게 싹 사이에 끼워서 간접강제, 일정한 배상을 명하도록 하는 간접강제 규정이 있다라는 거죠. 앞에서 우리 소송의 규정과 이렇게 세트로 항상 이렇게 같이 보면서 숙지하면 좋은 조문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마지막 51조 볼게요. 51조 요 가볍게 챙겨갈 수 있는 조문이죠. 행정심판은 제가 어떻게 외웠죠? 오직 한 번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 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 청구할 수 없다. 이미 내가 청구 결정해가지고 재결 내렸잖아. 그러니까 다시 나한테 물어보지 마 라는 거. 행정심판 재청구 금지죠. 그래서 토지보상법상 83조에 이의신청이 있었고 84조에 이의재결을 거쳤으면 이 토지보상법상 83조는 특별행정심판이니까 다시 행정심판법에 따른 심판 청구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83조 이런 거 적을 때 살짝 끼워서 행정심판법 51조 적은 다음에 다시 행정심판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적으면 득점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 가능하다면 한 개씩 추가해서 나만의 무기를 채워나가면 우리가 득점하기에 유리하게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행정법과 관련된 조문들 싹 같이 한번 훑어봤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시험에 준비하면서 정리한 조문보다 플러스 10% 이렇게 챙겨 넣어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뭐 세모다 그냥 요 이름 정도만 알면 되겠다. 기왕 23조 외우는 김에 21조, 22조 외우자. 기왕 16조 외우는 김에 17조 챙겨가자 했던 것은 저도 사실은 이렇게 살짝은 버려뒀던 그런 내용이라는 거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그 조문을 암기하지 않았다까지는 아닌데 이렇게 A급으로 정말 늘 보면서 숙지했던 조문은 아닌 것들도 이렇게 넣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기 싫을 때는 사실 이것도 읽기 싫겠지만 그래도 뭐 2주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필요한 조문들 싹 한번 훑어보는 거. 조문 숫자와 요 옆에 괄호의 이름 정도 보는 것을 익숙하게 하면 우리 조문도 어렵지 않게 챙겨갈 수 있고 내용도 똑같고 목차도 똑같으면 득점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내가 조문 몇 개 더 적었냐 안 적었냐예요. 그래서 총점이 내가 좀 빠지더라. 그래서 낙방했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강력하게 이렇게 조문, 행정법 관련 조문 조금은 가져가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법 조문 특강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 자료를 통해서 여러 번 반복 해독하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